해보자. 유성아, 니는 공부했다 아이가? 어떻게 들어가야 돼? 고개 들고 말해봐. 일단 탄젠트에서 바꿔야 되죠. 안 바꾸고 갈게. 안 바꾸고요. 어. 그냥 저 직각삼각 좀 그려가지고. 자, 이거 제목을 하나 달자. 자, 삼각 B 값을 줬지? 삼각 B 값을 줬습니다. 삼각 B 값을 주면서 또 다른 삼각 B를 구하는 문제죠. 삼각 B 값을 줄 때 또 다른 삼각 B를 구하는 건 사분면 그림 그립니다. 기본. 왜 이걸 강조하냐면 나중에 사인 세타가 있어. 자, 이걸 갖다가 하나 적어 놓자. 사인 세타가 예를 들어 2분의 1이래. 사인 세타 2분의 1인데 이 삼각 B 값을 줬을 때 문제 유형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 그럼 삼각 B에서 또 다른 삼각 B죠. 그럼 사분면 그림 그리가 푸는 기고. 사분면 그림이 되고. 자, 이걸 주면서 세타를 구하라 하면 뭐가 된다? 세타를 구하면 이 삼각 방정식입니다. 우리 방정식이라는 것은 뭘 구하는 기고? 예를 들어 뭐 x 빼기 1이 뭐 5다 하면 방정식을 풀으라는 건 x 값을 구하는 거야 이거. 1차 방정식. 그럼 삼각 방정식도 마찬가지다. 이 값이 x 값에 해당되잖아. 자, 세타 값을 구하라면 삼각 방정식이고 삼각비에서 또 다른 삼각비는 사분면 그림입니다. 그림 문제 유형 두 가지 있다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아마 삼각 방정식 부등식 아마 다 들어갈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시험 지키면 해가 이 뒤에 앉아, 저 누나 뒤에 앉아 시험 치면. 그거 안 나와서 빨리 치워. 자, 여기서 그러면 이게 몇 사분면이고 3, 4분면이라고 했죠. 그럼 3, 4분면의 그림을 그려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3, 4분면 그림 그릴 때 3, 4분면의 동경 위치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뭐 이거 각도 세타 표시해주고 수선의 발을 내려주자. 그럼 코사인 값은 뭐가 되나? 이 값분의 이 값이죠. 그럼 17분의 뭐 빼기 8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부호를 갖다가 설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피타고라스 B가 뭐가 있네? 피타고라스 B 8대 15대 17 배우고 있죠. 외우고 있으면 좋은데 하나 피타고라스 B 피타 B 몇 가지가 있네. 1대 1대 루트 2 1대 루트 3대 2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3대 4대 5 5대 12대 13 8대 15대 17 이 5개 외우고 있으면 계산할 때 무지하게 편합니다. 이거 안 배운 세대가 너들은 배웠나? 배우죠. 하늘 이거 처음 보나? 5대 했지? 이거 외우고 있으면 편합니다. 8대 15대 17 그래서 특히 이런 거는 숫자 계산하면 더럽다 이거. 그래서 5대 12대 13 3대 4대 5 자연스러운 세 가지. 잠깐만.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8이에요. 그럼 8대 15. 근데 이 값도 내려갔죠? 그러면 빼기 15 이렇게 잡아주면 되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5. 1이 잡아주면 자 사인 세타 값은 얼마 되네? 이 값분의 이 값이죠. 그래서 17분의 빼기 15분 1이 될 것이고 탄젠트는 이 값분의 이 값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자 마이너스 8분의 마이너스 15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계산하면 역수하니까 마이너스 15분의 7이 될 것이고 이건 분은 플러스 바뀌겠죠. 15분의 얼마? 8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5분의 1 이렇게 잡아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계속 해보자. 뭐가 틀렸지? 17인데 내가 7로 썼네. 자 그리 되면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15분의 얼마고 9가 되나?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12번 들어가 봅시다. 12번 문제에서도 자 2분의 1 삼성이 나왔다. 자, 그럼 이거 뭡니까? 이거 우리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공식이지. 이 변형 공식 뭐가 되네? 두 가지가 있죠. 인수분해를 해도 되고 변형 공식을 써도 되죠. 인수분해면 어떻게 돼? A 더하기 B, A제곱, 마이너스 AB, B제곱 될 것이고 변형은 가로 세제곱 가로 A 더하기 B, 여기 A 더하기 B, 빼기 3AB 그럼 이 두 개 중에 아무거나 지가 써도 됩니다.
뭐 나는 개인적으로 변형 공식을 더 좋아하는데 그러면 가로 세제곱 가로 들어가면 얼마? S 더하기 C 여기도 S 더하기 C 여기 얼마? 빼기 3 SC 될까 이가. 그럼 S 더하기 C 값은 2분의 1 나와 있잖아. 그럼 뭐만 계산해 주면 된다? SC를 계산해 주면 되죠. SC 구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자, 이 꼴을 자주 노는데 S 사인 풀마 코사인이 어떤 상수값이다. 무조건 뭐 하자? 제곱하자. 적어 놓죠. 사인 플러스 코사인이 나오든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이 나오든 무조건 뭐 하자? 제곱하자는 겁니다. 왜 제곱해야 됩니까? 제곱하면 뭔 꼴이 만들어지니까 S제곱 C제곱 꼴이 만들어지니까 무조건. 그래서 여기서 이 값 전체를 제곱하자는 겁니다. 제곱 들어가니까 자비는 뭐가 되나? S제곱 C제곱 곱하기 2배 2SC 우변 얼마? 4분의 1이 만들어지죠. 그 결과 이 값 조건을 활용하기 위해서 항상 제곱하는 겁니다. 항상. 그럼 1이죠. 그럼 넘기면 나눠주면 SC 값 떨어지죠. 그럼 여기 대입해가 마무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주 노는 꼴. 그 꼴이 몇 번 했나 다시 노네. 12번, 13번 묶어라. 자, 13번에서 어떤 꼴이 나왔네?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뭐다? 사인과 코사인 넣었죠. 그럼 근 두 개 넣으니까 바로 뭐 할 거다? 합곱 들어가겠죠. 그럼 합하는 순간 뭐가 떨어지네?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제곱해가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숙제로 풀어보고 14번부터 이제 상가함수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프 한번 들어가 보자. 유선생님 그래프는 어렵드나 쉽드나? 할만해서. 자, 첫 번째 그래프부터 한번 해봅시다. 사인 그래프 한번 들어가 볼까? 이론에 들어가자. 사인 뭐 x 이리 들어가고 사인 x. 사인 그래프 x축, y축 원점입니다. 여기가 라디안 각입니다. 이 x가 라디안 각입니다. 뭐 2분의 파이, 3분의 파이 그게 됩니다. 자, 사인 0이 얼마입니까? 사인 0. 0이죠. 그래서 여기서 0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출발해서 파동 형태를 띄는 거죠. 파동 형태를. 그럼 여기서도 내려가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파동 형태를 끝없이 띄입니다. 끝없이 오른쪽 왼쪽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끝없이 이와 같은 형태를 띈다. 그래서 0에서 출발한다는 것만 잘 보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코사인 그래프 생각해 보자. 코사인 0은 얼마고? 코사인 0은 1이죠. 그래서 1에서 출발합니다. 코사인 0은 1. 그래서 사인 0은 0. 코사인 0은 1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출발해서 어떻게 된다? 파동을 띱니다. 이렇게 해요. 뭐 혓바닥 모양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럼 이 반대쪽으로도 그대로 내려가야 되겠죠. 이렇게 계속 올라가거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인 그래프, 코사인, 탄젠트는 완전히 형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건 좀 이따 보고. 자, 그러면 여기가 0에 출발했고 사인 90이 얼마고? 사인 90이 1이죠. 사인 90이. 그럼 이 자리가 얼마 자리가 된다? 90. 2분의 파이 자리 되겠죠. 사인 90이 1이니까 2분의 파이죠. 그러면 삼각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4등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등분, 두 등분, 세 등분, 네 등분. 그 한 등분 간격이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가 2분의 파이 간격이잖아. 그럼 여기도 2분의 파이 간격 때문에 여기가 얼마 된다? 파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파이에서 2분의 파이 들어가면 얼마 돼?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하면 2분의 3파이죠. 여기서 또 2분의 파이 들어가면 여기가 얼마 된다? 2파이. 그래서 항상 4등분 내보면 그 각도가 일정하게 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각도를 표시할 수 있고. 그럼 간단한 내용 한번 분석해보자. 정의역이 얼마입니까? 정의역. 그래프에서 보니까 뭐가 되나? 자연스럽게. 실수 전체죠. 치역이 뭐가 됩니까? 두 번째. 치역은 y값이 얼마입니까? 최대가 얼마다? 1이죠. 최대가 1. 그래서 y값은 최대가 1, 최소는 여기 플러스 1이니까 여기 빼기 1 되겠죠. 그래서 빼기 1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주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주기가 나오죠. 상가함수예요. 주기. 자,
주기는 그 그래프 형태가 반복되는 간격입니다. 그러면 아무데나 나중에 이제 그래프를 문제 다 놓으면 이게 정석대로 안 놓, 저 뒤에 놔둬. 그럼 여기서 아무데나 숫자가 놓은 점에서 하나 표시해봐. 이렇게 표시해서 칩시다. 이 형태가. 그럼 이 형태가 또 반복되는 간격을 찾으란 말이야. 어디 있노? 여기서 그 형태가 그대로 반복돼서 가죠. 그럼 이 간격이 뭐다? 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는 얼마? 2파이다 이 말입니다. 주기는 2파. 그래서 어떤 숫자가 나온 점에서 그 형태를 딱 표시해 놓고 이 형태가 반복되는 구간을 주기라고 해줍니다. 이걸 어려운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된다? fx는 fx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그 주기값이 여기 들어갑니다. 이게 주기를 나타내는 식이다 이 말입니다. 주기를 나타내는 식.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의미가 뭡니까? 이 식의 의미가. 자, 임의의 x값을 대입한 함수값이죠. 그 함수값. x를 대입한 함수값입니다. 근데 임의의 x에 대해서 그 x값에서 2분의 파이만큼 떨어진 그 x값을 대입하면 무조건 뭐해진다? 같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만약에 아무데나 내가 x값을 대입했다. 그럼 이 찍힌 점이 fx값이 될까 이가. 그 x값에서 얼마만큼 이 뒤에 숫자가 주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뒤에 숫자만큼 떨어지라. 그럼 여기서 이까지 떨어지면 이 자리가 x 더하기 얼마? 2분의 파이 대입하면 이 값이 항상 같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숫자를 잘 봐야 됩니다. 이 뒤에 숫자. 자, 그리고 주기는 양수로 표시하자고 정의내려서. 그리고 주기는 최소값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왜 주기를 나중에 이 문제로 등장할 겁니다. 주기가 왜 제일 짧게로 표시해야 되냐면 봐라. 자, 사인 그래프 한 사이클 이 주기가 얼마였네? 2파이였죠. 2파이죠. 근데 봐라. 이걸 갖다 좀 계속 그려볼게. 계속 이런 식으로 그렸다 칩시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이 한 사이클이 2파이. 그럼 여기도 2파이 되니까 얼마? 4파이. 여기가 얼마? 6파이. 여기가 얼마? 8파이 될까 이거. 이 그래프를 내가 주기를 4파이라고 말해도 돼요, 안 돼요? 4파이라고. 그럼 4파이 0에서 4파이까지 아이가. 그럼 잘라보란 말이야. 이 잘란 걸, 이 그래프를 그대로 이동해도 성립되나 안 되나? 집치지죠. 봐라. 2파이씩 끊어도 2파이 잘라가 붙이고 2파이 잘라 붙여도 똑같이 반복되죠. 그럼 주기가 2파인데 주기가 4파이라고 해도 돼요, 안 돼요? 4파이 간격 잘라도 잘라 붙이지죠. 주기가 4파이라 해도 돼요. 주기가 6파이라 해도 되고. 그래서 수학자들이 제일 짧게 표시해라고 약속을 정해놓은 겁니다. 나중에 이 문제가 등장할 겁니다. 주기는 가장 짧게 표시해라. 근데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문제를 놓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놓더라도 자기가 해석해 주면 됩니다. 일단은 약속은 최소값으로 표시해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함수는 저번 시간에 한번 수업 시간에 했는데 무슨 함수다? 하늘이 이걸 받아볼까? 무슨 함수? 기함수입니다. 50% 확률이에요. 기함수. 기함수는 뭐? 원점 대칭이죠. 원점 대칭. 즉 상고 선생님이 말했잖아. fx가 있고 f 빼기 x 모래 기침 했더니 마이너스가 t 나온다. 이거죠. 즉 봐라. 이 그래프 봐. 원점에 대해서 위아래가 뭐 된다? 대칭관계 되고 있죠.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관계. 원점에 대해서 이 점도 대칭관계. 이 점도 다 대칭관계 된다는 거다. 그러면 원점에 대해서만 대칭관계가 성립될까? 파이에 대해서도 이 점에 대해서도 대칭이라고 말해도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오케이? 이 점에 대한 대칭도 됩니다. 근데 수학자들이 일단 이걸 정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 대칭성을 가지고 문제를 많이 풀어갈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어떤 대칭성이 있냐면 자, 이 X축에 대해서 평행한 선을 하나 쭉 그어주세요. X축에 대해서 평행한 선. 그럼 Y는 K선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X축에 대해서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이 있잖아.
교점 하나, 둘, 셋, 넷 끝없이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된 성질이 있겠네? 중점. 자, 중점을 이용해서 풀어 들어간다는 거. 중점을 이용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저 좀 지저분해졌으니까 내가 좀 더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려볼게. 자, 여기 2파, 여기 4파, 여기 파야 이거. 자, y는 k라는 선을 껐습니다. 그럼 그 교점을 생각해보자. x1, x2, x3, x4 이렇게 들어갔다 치자. 그러면 y는 k니까 이 k가 미지수잖아. 그럼 이 x1, x2 하나하나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 두 개의 중점은 당연히 어디겠네? 여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x1 더하기 x2의 중점은 얼마다? 2분의 파이다. 이렇게 말. 이것과 이 가운데 여기 2분의 파야. 그럼 여기서 이 약분하면 1 더하기 2 값은 합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중점을 이용해서. 그 다음 2 더하기 3의 중점은 뭐가 될까? 2 더하기 3의 중점은 또 그림을 봐보면 2와 3의 중점은 어디건 여기겠죠? 그림상. 그러면 이것과 이 가운데가 얼마? 2분의 3파이죠. 따라서 이거는 얼마? 2분의 3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약분하면 x2 더하기 x3는 얼마? 3파 이런 식으로 계속 값을 찾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인 코사인 그래프에서 x축의 평행한선이 등장했을 때 그 교점 하나하나를 모를지라도 그 두 개 교점의 중점을 이용하여 그 합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주 자주 쓰는 문제입니다. 아주 문제 등장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코사인 들어. 근데 코사인은 다 똑같죠. 코사인 그래프들 봐도 뭐가 증기역은 뭐가 된? 실수 전체죠. 최대 최소 풀마 1이게 되죠. 풀마 1. 주기도 얼마 될까? 봐라. 여기도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2분의 파입니다. 그럼 다시 여기는 파, 여기는 2분의 3파, 여기는 얼마? 2파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 그래프 주기도 얼마 될까? 여기서 이 내려가는 모양이 여기서 또 반복되고 있죠. 주기도 똑같습니다. 달라지는 건 뭐만 달라진다? 이 그래프는 뭔 함수? 우함수라는 거. 우함수라는 거. fx 값과 f 빼기 x 값이 뭐하다? 같다라는 겁니다. fx 값과 f 빼기 x 맞죠? 플러스 x를 빼기 x 대입하면 그 값이 좌우 같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사인 코사인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학대 확장 해봅시다. 자, 여기서 확장 들어가겠습니다. 자, 뭐라고 제일 1번, 2번 했으니까 아까 예를 들었어. 자, 첫 번째 거 y는 자, 3 사인 2분의 x 마이너스 아까 2분의 파이 할까? 2분의 파이 빼기 1 이렇게 들어갑시다. 자, 우리 기본 형태가 사인 이 x 계수가 1x가 기본이죠. 저기 1x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확장시키면 여기 계수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 네 군데 숫자를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너가 반드시 뭘 알아야 된다. 최대 최소가 바로 파기돼. 최대 최소 유성이한테 한번 물어보자. 최대 최소 얼마고? 2하고 마이너스. 오케이. 봐라. 사인의 최대 최소는 얼마입니까? 사인의 최대 최소는 풀마 1이죠. 풀마 1이죠. 최대값 1, 최소값 빼기 1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 앞에 개수가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인의 최대 최소는 풀마 1인데 그거의 몇 배가 된다? 3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최대 최소는 누가 결정한다? 앞에 개수가 영향을 줍니다. 근데 사인의 최대 최소는 얼마다? 풀마 1이죠. 그럼 그 값에 몇 배를 해라? 3배. 그러니까 풀마 3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뒤에 숫자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이 뒤에 숫자는 뭘 의미한다? y축 평행이동을 의미하는 거죠. 평행이동. 그럼 그 그래프를 한 칸 뭐 했다는 거로? 내렸다는 거죠. 그럼 풀마 3에서 한 칸 내려가면 최대값도 한 칸 내려갈 것이고 최소값도 한 칸 내려가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 3 빼기 1, 2가 되고 최소값은 얼마? 빼기 4가 된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실수배 들어가고 그 다음 평행이동 이 두 개가 최대 최소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기. 자, 윤승현도 계속 물어봐. 주기 얼마고? 파이 그렇죠. 자, 사인의 여기 계수가 1일 때 주기가 얼마였다? 2파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들어갔냐면 기본 주기가 2파입니다. 그 2파이를 뭐 가지고 나눠주면 된다? 이 x 계수의 절대값을 가지고 나눠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기는 뭐로 만들어주라 했네? 양수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계수가 빼기가 나올 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어떤 경우에 넣냐면 여기 3이 있고 사인이 있고 여기 ax 더하기 b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인의 주기는 얼마다? 2파이죠. 2파이를 x계수의 절대값을 가지고 나눠주면 되는 거죠. 맞죠? 만약에 미지수 a가 등장했다 치면 그럼 그 값이 예를 들어서 파이가 나올 때가 있다. 근데 저 끝에 가로 열고 a가 양수다 주면 양수니까 그대로 나가겠지만 만약 a가 여기 음수다 줘버리면 이 값이 나갈 때 뭘 나오면 빼기 붙여가지고 a 값을 구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기는 양수다. 그게 절대값. 그래서 x 계수의 절대값. 그럼 이 양수니까 그대로 나가니까 주기는 얼마 된다? 파이가 됐다. 이리 말해주고. 자, 그 다음에 평행이동 들어가겠습니다. 평행. 자, 이 숫자들이 등장해서 평행이동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럼 평행이동 전 함수를 구하고 그리고 얼마만큼 평행이동 됐는지도 구합시다. 자, 유성아. 네. 평행이동 전 상가함수가 뭐이고? 3, 음. 4인 x 빼기 파이. 자, 들어갑시다. 자, 평행이동 전 함수를 할 때는 항상 이 지수함수도 한번 봅시다. 내가 한번 물어볼게. 2에 2x 빼기 1 더하기 2가 있어요. 자, 도현이 평행이동 전 지수함수를 불러주세요. 누굽니까? y는 2에 2x 그럼 얼마만큼 평행이동을 했네? 감산을 한다는 거죠. x주 2분의 1 그렇죠? 그 다음 y축이 이제 즉 평행이동 할 때는 전 상태를 만들 때는 이 x 계수를 뭐로 만들기 놨다? 1로 만들기 놨습니다. 그래서 2를 끄집어내면 x 빼기 얼마 돼? 2분의 1이 되겠지. 그럼 봐봐. 2에 2x 빼기 2분의 1승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걸 2에 2승 되니까 얼마 된다? 4. 그래서 이 값을 4에 x 빼기 2분의 1승 더하기 2 이렇게 만듭니다. 이 x 계수를 1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평행이동 전 함수는 뭐다? y는 4의 x승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이렇게 잡아주면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 됐다? 2분의 1, y축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2 이렇게 평행이동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행이동 볼 때 x 계수가 1이 아닐 때는 뽑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x 계수가 1이 아니죠. 그럼 이 값을 뭐 하자? 뽑자로 들어야 돼요. 뽑아주면 x 빼기 얼마? 4분의 파이가 되겠죠. 맞죠? 그럼 전 함수는 평행이동 할 때 원래가 여기가 뭔 자리였다? x 자리인데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행이동 전 함수는 y는 앞에 계수는 안 바뀌죠. 그럼 3이 그대로 있고 사인 이 전체가 x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 2x가 평행이동 전 함수가 됩니다. 전 함수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다? 플러스 4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해. 이리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 x 자리에 누가 들어간다?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들어가죠.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y축으로는 얼마? 그대로 이 뒤에 상수죠. y축으로 빼기 이만큼 평행이동. 그래서 평행이동 전 함수를 할 때 x를 뽑아라. 그럼 이 전체가 원래는 x였다. 이래 하면 평행이동 전 함수를 찾아줄 수 있다. 이 말. 자, 그다음 코사인을 가지고 또 해봅시다. 하나. 자, 두 번째 예에 들어가 봅시다. 그럼 코사인은 싹 다 빼기를 한번 붙여볼까? 빼기 2 사인 빼기 코사인이라고 했지? 코사인 빼기 3x 더하기 파이 플러스 2 이렇게 하자. 자,
그럼 제일 먼저 판단할 거는 뭐다? 최대 최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최대 최소 구할 때 개수 값에 자 이게 풀마 1이니까 그가 곱하기 3. 그럼 빼기가 된다고 해서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빼기가 된다고 해서 자 이 최대 최소가 풀마 3이 될까 안 될까? 그대로 됩니다. 왜냐면 봐라. sin x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빼기 sin x 이래 됐다 봅시다. 그럼 이 그래프는 무슨 관계가 되는 기고? x축 대칭이죠. 부호가 등장하면 대칭 이동해놨겠죠. x축 대칭하게 되면 이 y좌는 누가 다를게요? 빼기 들어가면 양변 빼기 곱하면 이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x축 대칭 그래프 그려봐라. 그럼 이렇게 그리죠. 최대 최소 형태는 달라지지만 최대 최소에는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예요. 실수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빼기가 있더라도 자 최대 최소 얼마? 풀마 1입니다. 그럼 빼기를 곱하면 마이너 하나는 플러스 그대로 풀마 2가 그대로 나오죠. 그리고 y축평이 그래서 2가 같다. 그러면 최대값은 4요. 최소값은 0요. 이렇게 잡아줄 수 있다. 그래서 앞에 양수가 곱해지나 음수가 곱해지나 똑같이 풀어주면 된다. 자 주기는 또다시 뭐가 됩니까? 코사인의 주기도 2파이죠. 2파. 그 값을 뭐 가지고 나눠주자? x 개수의 절대값을 가지고 나눠주자. 그럼 이게 플러스 되니까 얼마? 3분의 2파. 이래 되는 거야. 3분의 2파. 자, 그 다음에 평행이동 전 함수를 구해보자. 그럼 뭐 해주면 된다? x 개수를 뽑자로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빼기 3 뽑아줍니다. 그럼 x 빼기 얼마? 3분의 파이 되겠죠. 따라서 전함수는 y는 마이너스 2 코사인 이 전체가 x값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3x 1이죠. 그 그래프를 x축을 얼마만큼 3분의 파이만큼 y축을 얼마만큼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에서 평행이동 전 함수를 구하라. 절대 이 보기로 안 줄 겁니다. 이 보기로 안 줍니다. 자, 좀 전에 코사인 그래프가 어떤 성질이 있었니? 그래프가 이렇게 되니까 뭔 축대칭? y축 대칭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럼 뭔 함수? 우함수죠. 우함수의 성질을 식으로 나타내면 뭐가 된다? fx랑 f-x가 뭐하다? 같다죠. 맞죠? 즉 대입해봐라. 그럼 이게 fx야. 그럼 이거는 코사인 xi가 빼기 한번 넣어보자. 빼기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니까 코사인 뭐다? 마이너스 x. 코사인 그래프는 어떤 성질이 있다? 마이너스 x와 플러스 x 값이 서로 뭐 해진다? 같아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이너스 3x 있죠. 그럼 전 함수를 뭐라 써도 된다? 코사인 3x라 써도 상관없다. 그래서 조금 알아놔야 된다. 자, 이제 실제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탄젠트는 나중에 문제 들어갈 때 합시다. 14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읽어보고 들어가라. 수현이하고 스피 기다리시면 수업 좀 14번 들어가 봅시다. ABC 값 구해봐라.
다 했니? 아니 숙제를 잊자요. 응. 숙제 너무 어려워. 그래, 어렵수도. 몇 문제씩 끊어서 공부해 그러면. 일단 선생님 이 수업이 끝나 있니 좀 봐줄 수 있어? 네. 우경아, 눈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 했지? 아, 네, 하고 있어. 한 문제 단위로 가리고 풀으라고. 우경아, 네. 눈으로 제발 공부하지 말고 한 문제 하고 풀어보고 한 문제 하고 풀고 그래야지 이 새끼야. 눈 감고 계속 보고 있다. 유승아 그래야 되겠나? 저도 눈으로 눈으로 새끼 풀잖아 니 손 엄청나게. 해야 되네요. 그랬나? 자 들어가 봅시다. 자 여기서 순서 그대로 봅니다. 최대 최소가 얼마다? 풀마 2죠. 그래서 최대 최소부터 들어갑니다. 자 그럼 풀마 2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값이 풀마 1이지. 그럼 그 값이 곱하니까 얼마? 풀마 A가 된다. 1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때 반드시 A 값 부호를 확인해야 됩니다. A 값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A에 뭐가 들어가면 됩니까? 2가 들어가면 되죠. 만약 여기 A 값이 음수였다 했으면 A에 빼기 2가 들어갔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A가 양수니까 그대로 2가 들어가도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주기. 순서 그대로 옵니다. 그냥. 주기를 볼 때 숫자가 나와 있는 점을 찾아보면 돼요. 몇 군데 나와 있는? 세 군데 나와 있죠. 그러면 자 반복되는 걸 찾아줄 수 있는 숫자 두 개를 찾아. 그럼 이 값 형태가 여기 그대로 보이죠. 반복이 되고 있죠. 이 간격. 맞죠? 이 점에서 숫자가 나온 점을 찾아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에 대응되는 거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에 대응 거 안 나오니까 이까지 못하죠. 대신에 여기서 내려가고 여기서 내려가는 형태 똑같이 반복되고 있죠. 그러면 딱 표시해보고 이 간격이 뭐가 된다? 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간격 큰 값에서 작은 값 빼주면 되겠죠. 따라서 6분의 6파이 되니까 주기가 얼마? 파이다. 파악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림에서 파악하고 나면 식에서 들어갑시다. 사인의 주기는 2파이죠. 그것을 x 계수의 절대값과 나눠준 값이 주기 파이가 된다. 이래 되겠죠. 자, 그때 b 값 부호도 확인해야 되겠죠. b 값이 양수래. 그래서 b 값이 누가 들어간다? 2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b 값 2 될 것이고. 자, 마지막 c 값 찾아주면 되겠죠. c 값은 지가 알아서 해도 되는데 일단 a 값, b 값까지 떨어지면 그 다음 세 번째는 대입해가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y는 a 값, b 값이 2x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뭐 자기가 좋아하는 숫자 아무거나 하나 대입해도 되는데 뭐 두 가지 방법인데 평행 이동을 가지고 파악하는 사람도 있고 대입해가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번 대입해 볼까 이것과 자 대입해 볼게. 그래서 3분의 파이 콤마 0을 대입해 보자 이 말입니다. 3분의 파이 콤마 제로 아이가. 그러면 y 값 제로 2 사인 자 이게 3분의 파이는 3분의 2 파이죠. 빼기 c. 그럼 사인이 제로가 되는 건 가장 작은 게 얼마고 사인 그래프에서 제로가 되는 건 여러 개 있죠. 사실은 여러 개 있습니다. 사인이 제로가 되는 건. 그럼 일단 처음 것부터 확인해. 이 값에 제로 넣어보자. 제로일 수도 있고 그 다음 값이 얼마? 파이일 수도 있고 그 다음 값 2파이일 수도 있죠. 근데 제로 해보면 이때 c 값이 얼마 떨어집니까? 3분의 2파이가 떨어지죠. 그럼 3분의 2파이가 이 범위를 만족하죠. 3분의 3파이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제로만 되는 건 아닌데 이게 제로가 나오는 건 무조건 제로만 되는 이런 값도 존재할 수 있고 이 값을 조정하게 되면 c 값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해주고 이게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c 값이 얼마다? 3분의 2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를 볼 때는 항상 그래프에서 봐라. 그래프에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은 그래프를 줬고 15번은 식으로 줬죠. 자, 그럼 이제 또 돌아가자. 최대, 최소, 주기, 그리고 함수값. 보통 이겁니다. 최대, 최소, 주기, 함수값. 여기도 최대, 최소, 주기, 함수값을 대입한 거죠. 보통 그렇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뭐가 됩니까?
자, 사인의 주기는 풀마일이 최대 최소는 풀마일이죠. 그럼 그 값의 실수배, 그럼 풀마 A 됩니다. 그리고 y축 평행 이동 플러스 c가 됩니다. 그러면 최대값, 그럼 A값 구분을 무조건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A값이 뭐라고 했다? 양수라고 했죠. 그럼 최대는 A 더하기 C가 최대가 될 것이고 최소는 뭐다? 빼기 A 더하기 C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맞죠? 만약 A가 음수였으면 어떻게 된다? 이 값이 최대, 더 큰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음수였으면 이게 최대, 이게 최소 1이 들었어요. 그럼 최대값은 4다. 최소값은 빼기 2다. 두 개 연립하니까. 두 개 더하니까 이 C는 C값은 1. C값 1 더하기 A값은 얼마? 3. 이렇게. A가 C값 되죠. 두 번째, 주기 들어갑시다. 자, 사인의 기본 주기는 2파이다. 2파이를 x 개수의 절대값과 나눠주자. 이리 들어가겠죠. 그 값이 뭐가 나왔다? 파이가 나왔다. 따라 b 값은 얼마다? 2다 잡아주면 돼요. 마지막 함수값 할 때는 이제 이 숫자들을 다 대입해야 됩니다. 따라서 fx는 a의 3, b의 2, 다 끝났겠네. 대입해라 했네. 그러면 c 값이 얼마? 1이네. 그 값 이거 한번 넣어봐라네. 넣어보면 되지 뭐. 4분의 파이. 그럼 사인, 자 여기 4분의 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이게 약분하기 2분의 파이죠. 2분의 파이다 2분의 파이는 파이 되는 거죠. 그럼 사인 파이는 얼마고? 그래프에서 보면 이렇게 돼. 여기 이 자리가 파이 자리죠. 따라서 이게 제로다. 답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해줍니다. 자, 마지막 그래프 들어갑시다. 마지막 탄젠트 그래프 들어갑시다.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 그래프입니다. 탄젠트가 또 의외로 좀 아주 어려워하는데 사인 코사인 좀 비슷하죠. 파동각 그리면 되니까. 자, 탄젠트 0은 얼마고? 0이죠. 그래서 원점입니다. 원점이었어.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증근선이 등장합니다. 증근선이. 그래서 이게 끝없이 붙어버립니다. 끝없이 붙어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장 기본 첫 번째 이겁니다. 원점을 지나면서 이리 간다. 그럼 사실 반대쪽에도 여기도 증근선이 있는 겁니다. 증근선이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형태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럼 다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또 반복됩니다. 이 그래프 형태가 계속 반복된다. 자, 그럼 그림에서 나타내는 주기가 얼마냐면 탄젠트 90이 얼마인지 중학교 때 했지? 탄젠트 90이 얼마 돼? 무한대였죠. 90이. 이 자리가 무한대입니다. 여기가 90짜리입니다. 여기가 90짜리. 탄젠트 90이 무한대였죠. 2분의 파이. 이 한 간격 2분의 파이. 그럼 이 한 간격이 또 2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뭔 자리 된다? 파이 자리 됩니다. 그럼 다시 이 간격이 2분의 파이입니다. 그럼 파이에서 2분의 파이 되는 게 얼마 된다? 2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 숫자를 세팅할 수 있어요. 그러면 탄젠트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증근선과 정의역을 같이 봐야 됩니다. 증근선과 정의역을. 자, 그리고 주기만 볼 줄 알면 됩니다. 치역은 안 물어보겠죠. 치역은 뭐가 되겠어요? y값이. 끝없이 올라가잖아. 끝없이. 이게 실수 전체입니다. 자, 주기부터 일단 하고 이걸 같이 하자. 주기가 얼마예요? 반복되는 간격이. 자, 여기서 또 표시해 볼게.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 점에서 이렇게 올라가죠. 자, 그 다음 이 점에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올라가죠. 똑같은 모양. 맞죠? 그럼 이 간격이 주기가 되는 거죠. 주기가 유일하게 기본 주기가 파입니다. 사인 코사인은 2파인데 탄젠트는 파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증근선 들어가 보자. 증근선이 직선의 방정식이죠. 이거 증근선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끝없이 있죠. 끝없이.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이런 직선은 뭔 직선이라고 합니까? x는 뭔 직선이라고 하죠. 그럼 첫 번째 증근선이 누구? 첫 번째 증근선을 보면 2분의 파이죠. 이 첫 번째 이 증근선이 x는 2분의 파이죠. 그러면 탄젠트 그래프의 주기가 파이면
증근선의 주기도 얼마다? 파이 되죠. 2분의 파이에서 파이 더하면 2분의 3파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리 배우면 됩니다. 증근선이 첫 번째 증근선을 딱 찾아주고 거기에서부터 파이, 2파이, 3파이 계속 들어집니다. 그래서 n파이 들어갑니다. n파이. 그렇죠? 여기. n파이. 이리 써줍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n은 뭐다? 정수다. 이래 하면 모든 증근선을 나타내는 방정식이 되는 거죠. n값이 제로일 때는 뭐가 되나? n값이 제로일 때는 이 증근선이 되겠죠. 첫 번째. n값 1 들어가면 얼마 돼? 2분의 파이 더하기 파이 되니까 이 증근선이 만들어지겠죠. n값이 예를 들어 빼기 1이 들어가버리면 얼마 된다? 2분의 파이 빼기 파이 되니까 빼기 2분의 파이죠. 그럼 이 증근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증근선 방정식을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의역이 뭐가 되겠습니까? 정의역이 사인, 코사인 그래프는 정의역이 뭐다? 실수 전체죠. 빵꾸 난 데 없잖아. 근데 여기서는 어떤 값을 대입 못하네? 증근선 값을 대입 못하죠. 그래서 이리 들어갑니다. 조건 제시고 x가 이 증근선 값이 아닌 모든 실수 이리 들어가야 돼. 맞죠? 증근선 값은 대입 못하죠. 증근선 값은 대입 못하죠. 그래서 이것을 제외한 모든 실수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뭐 치형은 뭐 굳이 안 써도 상관없겠죠. 그 다음에 무슨 함수다? 어디를 지났네? 원점을 지났대. 원점 대칭 관계입니다. 원점 대칭. 그래서 기함수입니다. 이 함수도 기함수.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바로 하나 예를 바로 들어봅시다. 아, 최대치수는 존재해요, 안 해요, 이거? 최대치수 존재 안 하죠. 끝없이 올라가니까. 최대치수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범위 설정이 되면 존재할 수도 있죠. 아무튼 예를 한번 들어보죠. y는 쉬운 거부터 탄젠트 x 빼기 4분의 8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최대치수는 뭐하다? 없다고 해야 됩니다. 최대치수는 없다. 최대치수는 없다. 최대치수. 그 다음 우리 뭘 판단해? 주기 판단했죠. 주기는 얼마 됩니까? 탄젠트의 기본 주기는 얼마다? 파이죠. 근데 x 계수 1이죠. 그럼 x 계수 1의 절대값과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대로 파입니다. 그럼 왜 가장 간단한 걸 했냐? 증거선 때문에. 증거선. 윤승이한테 한번 물어볼까? 이 탄젠트의 증건선의 방정식이 얼마가 됩니까? x 빼기 4분의 파이는 어. 2분의 파이. 그렇죠. 그러게 하는 거죠. 여기서 이리 들어가면 됩니다. 봐라. 이 탄젠트 그래프의 특징이 뭐이고? 뭐한기고? 기본 함수는 누구? 탄젠트 x죠. 탄젠트 x죠. 맞죠? 이거의 기본이 이거를 x축 방향은 얼마만큼 평행이동하기고 4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게 이거잖아. 그러면 봐라. 이거의 증거선이 현재 누구? 이 친구잖아. 맞잖아. 이 친구도 그럼 이 그래프의 증거선이 이건데 그럼 이 그래프를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이 증거선도 이만큼 평행이동인데 같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간다? x 빼기 4분의 파이가 들어간다. 맞죠? 다시 이거의 증거선이 이거잖아. 근데 그 그래프를 이만큼 평행이동한 게 이거잖아. 그럼 증거선도 같이 평행이동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그래가 풀기 어렵잖아. 그래서 이래 해. 우리가 기본 탄젠트 x의 기본 증거선을 꼭 외우고 있으세요. 그럼 쉽게 평행이동 그런 개념을 쓰는 게 원칙인데 쉽게 볼 때는 x가 이 자리로 이거로 바뀌었네. 그럼 이 x도 똑같이 바뀌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x 빼기 4분의 파 이러더라. 그 다음 2분의 파이 더하기 n파이도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x 자리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증건선의 x 자리도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해주면 제일 쉽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x 넘겨주면 얼마 돼요? 이거 넘겨주면 4분의 3파이죠. 4분의 3파이 더하기 n파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증거선이 이제 주로 탄젠트 좀 어려운 문제를 등장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값이 이거 너무 좁네. 이렇습니다. 탄젠트 뭐라 할까? 2분의 x 할까? 2분의 x 마이너
2분의 파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만 바꿔봅시다. 자, 그러면 뭐 최대 최소는 없으니까 쓰지 말고 뭐 여기 앞에 뭐 개수가 뭐 곱해져 있더라도 최대 최소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개수가 만약에 곱해져 있더라도 끝없이 올라가는데 뭐 세배도 끝없이 올라가겠죠. 이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주기와 증근선 때문에 하는 겁니다. 주기는 탄젠트의 기본 주기가 얼마다? 파이죠. 를 x 계수의 절대값을 가지고 나눠주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얼마? 2분의 파이. 유승이한테 한번 더 물어볼까? 안 하랍니다. 써볼래? 인상을 쓰고. 자, 그럼 보자. 이거의 증거선 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데, 봐라. 이 자리가 원래 x 자리잖아. 근데 그 x가 이렇게 바뀌었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x 자리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해. 그럼 너 대입해봐. 그 x 자리에 이걸 넣어주는 겁니다. 저 자리에. 그럼 2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럼 여기도 얼마? 2분의 파이 더하기 얼마? m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왜 내가 굳이 2분의 파이를 넣냐면 이걸 이항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x는 2분의 파이 대 2분의 파이는 뭐가 돼? 파이가 되죠. 파이 더하기 m 파이죠. 어저께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렇게 하나 이게 알파 x축 대칭 관계 있었죠. 이것을 알파 베타 이렇게 됐을 때 x축 대칭 관계 그러면 어떻게 되니?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니? 360도죠. 그리고 거기에다 뭘 붙였다? 일반각을 붙였죠. 맞죠? 그럼 그때 어떻게 쓴다 했니 이거? 이 하나를 가지고 이 전체 각을 다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 360n 이렇게 쓴다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파이 더하기 n 파이가 있죠. 그럼 파이 더하기 n 파이 똑같은 패턴이죠. 그러면 이 방정식을 어떻게 바꿔빈다? n 파이로 바꿔빈다. 이 값을 가지고 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노는 각도를. 그래서 이와 동일한 원리입니다. 이랬다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증건선을 뭐라고? 2분의 n파이로 해야 됩니다. 증건선의 방정식 가로 열고 n은 정수 그대로 찍어줘야 되고 그냥 똑같은 원리라고 꼭 해주기 바랍니다. 여기랑 여기가 똑같은 원리. 증건선 때문에 이걸 장난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증건선. 자, 그럼 이 한 문제 하고 나서 좀 더 들어가게 합시다. 몇 번을 차려봐. 17번 한번 해보세요. 풀어봐. 풀는 거 한번 봅시다. 탄젠트는 증건선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친다. 증거선이 무시기 하죠. 승리 다 풀어서 얼마? 네.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얼마? 네. 마이너스 27분의 2파이 나오는데. 좀 아닌 것 같다. 또 그 범위를 만족했나? 승민아. A가 0보다 크고 B 범위가 있지. 네, 비범위가 어떻게 했나요? 알겠어. 좀 이따 같이 한번 봐. 예상했나? 얼마? 마이너스 6분의 8. 9자. 마이너스 6분의 8. 자, 해봅시다. 첫 번째. 주기가 있죠. 자, 그럼 탄젠트의 기본 주기. 주기 한글 쓰고 할까? 주기. 파이죠. 를 x 개수의 절대값을 가지고 나누자. 그 값이 얼마래? 3파이래. 그럼 a 값 양수래. 그럼 그대로 나가겠죠. 그럼 a에 누가 들어가면 돼? 3분의 1 들어가 역수돼서 되겠죠. a가 3분의 1. 두 번째. 증거 쓴다. 자, 그러면 탄젠트의 기본 증근선을 딱 적어주는 습관들이에요. n파이죠. 기본 증근선. 그럼 그 x가 먼저 이 식으로 바뀌었죠. 그럼 그대로 대입해 줍니다. 그럼 이 자리에 그 값을. 근데 a 값은 3분의 1이 나왔죠. 3분의 1. 따라서 얼마? 3분의 1x 빼기 b는 2분의 파이 더하기 n파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보자. 증근선에 딱 이거 보고 끼 맞춰가 푸는 겁니다. 이게 나왔습니다. 야, 그러면 누가 날아가 삐면 되겠네? 이 값 두 개가 이항에 했을 때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 버리면 이거 곱하면 3n파이가 만들어지겠죠. 승민아 봐봐. 이 식상인데 이 두 개가 날아가 버린대. 그럼 나누기 곱하기 올리면 3n파이 만들어지겠죠. 그리 보면 되죠. 그럼 b 값이 누가 들어가 버리면 되네? 빼기 2분의 파이가 들어가면 되겠죠. 빼기 2분의 파이 들어가. 앞에 빼기는 플러스 2분의 파이 되니까 능림이 이항되면 사라지겠죠. 그 다음 b 값이 이 범위를 만족했죠. 이해됩니까? 근데 만약에 장난친다면 추가로 하나 했나? 어떤 장난칠 수 있겠어요? 좀 전에 내가 가르친 내용과 한다면 추가 하나 하잖아. b 값을 양수로 잡아주면 어떻게 될까? 양수로 잡아줘. 양수로 잡아줬습니다. 좀 전에 b 값 음수로 잡아줬잖아. 추가 빨리 적어놨어. b 값 얼마 들어가야 됩니까? 아무 말도 안 하지. 유성이. 모른 척 하고 있었구나, 이 새끼. 못 들은 척 하고 있었구나, 이 새끼. 얼마 돼야 돼? 승민이. 2분의 2파이. 2분, 주기는 제일 짧게 나타내는데. 근데 니 자꾸 이걸 생각 안 하고 풀고 있다. 봐라, B 값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들어가면 되죠. 2분의 파이 한번 넣어볼게요. 2분의 5파이 쓰는 순간 틀린 거지. 이 범위를 안 만족하잖아. 이렇게 되니까. 그럼 2분의 파이는 왜 되는 거 보자. 3분의 1x 빼기 2분의 파이 2분의 자 오른쪽에 있는 거 있어. 2분의 파이 더하기 n파이 있죠. 그럼 이거 넘기면 얼마 되니? 오른쪽이 파이 돼버리죠. 좀 전에 아까 했던 거죠. 파이 더하기 n파이는 어떻게 쓸 수 있다? n파이로 쓸 수 있는 거죠. 장난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증거선 가지고. 그래서 이거 넘겨주면 얼마 됩니까? 이게 파이죠. 파이 더하기 n파이 되니까 이 자리를 얼마? n파이로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주기 놓으면 힘들다. 유성아, 상감수 절대값 그래프 했나? 그럼 다음에 아들 진짜 할까? 자, 다시 이론 갑시다. 다음에 같이 하자. 각 변환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도시가 그나만 이론이 왜 있나? 자, 이제 이게 상감수를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공식도 더럽게 많고. 그나. 자, 얘를 바로 별거 아닙니다. 사인 210도 바로 합시다. 우리 때는 총 4개의 공식이 있었는데 뭐 도각 공식, 뭐 대각 공식,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했는데 나는 고등학교 때 그래가 싹 다 풀었는데 삼초표에서 학원 딱 시작할 때 아이도 충격이 그래 한 게 아들 하나도 못 알아듣죠.
그게 억수로 빠른데 공식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자, 아무튼 그래서 하나로 통일한 건데 이건 내가 찌낸 게 아니고 모든 책에 다 나옵니다. 90도를 초과하는 경우, 즉 90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너가 알고 있는 특수각이라는 게 뭐고? 30, 45도, 60 예각이잖아. 예각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초과할 때 예각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예각으로. 자, 그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조건 90 곱하기로 갑니다. 90 곱하기. 내가 찌는 공식 알고 있는 공식이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90 곱하기 얼마? 2 할 수 있죠. 그럼 180이죠. 그럼 180 더하기 얼마? 30 하면 210이죠. 라고 쓸 수도 있고 이 210도를 90 곱하기 3 쓸 수도 있죠. 270도. 그럼 빼기 얼마? 60 할 수도 있죠.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한다? 무조건 90 곱하기가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가 이 뒤에 곱해지는 숫자가 짝수일 수도 있고 이 뒤에 곱해지는 숫자가 홀수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짝수일 수도 있고 홀수일 수도 있다. 짝수일 때는 항상 그대로입니다. 자, 홀수일 때는 바뀝니다. 바뀜할까? 바뀜, 전환. 모르겠다. 한글 잘못 써가. 자, 짝수니까 그대로 갑니다. 그럼 그대로 간다는 건 뭐다? 이 사인이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사인이면 그대로 사인을 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각을 한다 했죠. 예각. 이 뒤에가 예각을 그대로 적어줍니다. 예각. 그럼 좀 이따 마지막 부호는 부호 그럼 바로 하자. 부호는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단계가 자 여기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부호를 판단해야 됩니다. 여기서 부호를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210도는 몇 사분면각이고 3, 4분면각이죠. 그러면 210도니까 180 갖다 좀 더 가야 210도 될까요? 3, 4분면에서 얼싸안코에서 탄젠트만 뭐다? 양수입니다. 그럼 사인은 뭔 값이다? 음수죠. 그래서 이 값도 반드시 음수가 나야 돼. 순서가 저겁니다. 무조건 90 곱하기. 두 번째 단계 짝수니 홀수니. 짝수 판단했다 그대로 사인 30. 마지막 단계 부호는 앞에서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또 들어가자. 뭐이고? 홀수죠. 홀수는 뭐다? 바뀝니다. 그럼 사인은 뭐로 바뀐다? 코사인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 얘가 60 그대로 주고 얘가. 부호는 이미 결정했죠. 이 값이 뭐다? 음수죠. 그래서 여기도 음수 나와야 됩니다. 음수. 이게 그지. 코사인 들어볼까요? 코사인 330도. 코사인 330이 나왔다. 자, 그러면 90 곱하기 얼마? 3 할 수 있죠. 270이죠. 너가 알고 있는 예각이 노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90 곱하기 3, 270 더하기 60. 너가 알고 있는 얘가 30, 45, 65로 무조건 표현이 돼야 된다. 이 뒤가. 그럼 90 곱하기 얼마? 4 들어가면 360이죠. 그럼 빼기 얼마? 30 하면 예각이 되겠죠. 뭐 20도 이런 거 넣으면 안 됩니다. 어차피 계산 못 하죠. 30, 45, 60 안에서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홀수가 나왔네. 홀수가 바뀝니다. 그럼 뭐로 바뀐다?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뀝니다. 사인 얘가 60 잡아줍니다. 얘가. 그런데 이제 마지막 단계 부호. 부호는 어디서 결정된다? 무조건 여기서 한다겠죠. 그럼 330은 무슨 각? 얘가 4사분면각이죠. 4사분면. 4사분면에서 이 값이 양수네. 그럼 이것도 다 양수가 나와야 돼. 양수. 왜 이걸 자꾸 강조하냐면 학생들이 나 풀다 보면 어떻게 하는 경우가 있냐면 이게 4사분면이네. 4사분면인데 사인이 났네. 이게 음수네. 음수 여기에 음수 붙이는 아들 간혹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여기서 강조하는 겁니다. 무조건 부호는 앞에 이 문제가 결정하는 겁니다. 문제가 4사분면이네. 사인은 4사 음수네. 여기 빼기 붙이는 아들 있습니다. 실제로 아잖아 이런 거죠. 풀어봤자. 자, 그 다음에 그럼 짝수는 어떻게 나간다? 그대로 갑니다. 코사인 얘가 30. 부호는 양수. 그럼 플러스.
탄젠트 먼저 하고 끝내자. 이거 탄젠트 만약에 뭐가 있다. 뭐 150 있다 해볼까? 150. 그럼 이거 얼마? 90 곱하기 2 빼기 30이 될 수 있고 90 곱하기 1 더하기 61이 될 수도 있죠. 그럼 짝수면 또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그대로 나가겠죠. 짝수면. 그럼 탄젠트 얘가 31이 되겠죠. 그 다음 이게 몇 사분면가? 2사분면 양수죠. 그럼 여기도 그대로 양수 1이 들어가면 뭐라 했었네. 2사분면 사인면 양수죠. 탄젠트 음수죠. 어이씨. 이상한 짓 하고 있네. 그러면 홀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뀐다는데 뭐로 바뀐다? 역수가 됩니다. 이 하나만 좀 배우세요. 탄젠트에서는 여기가 홀수면 역수가 돼요. 그래서 탄젠트 60분의 1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나중에 미적분하면 이거 코탄젠트라고 배우는데 그 다음 빼기 이래. 그래서 각 변환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가지고 해줘라고. 자, 그 다음 각 변환에서 또 하나 음각. 음각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음각. 자, 사인 마이너스 30이 나왔다. 이 세 가지 유성이한테 물어봐요. 유성이 얼마고? 마이너스 사인 이거는 코사인 30 이거는 마이너스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봐라. 이 두 개는 기함수죠. 이 친구는 무함수죠. 그 성질 가지고 공부하는 겁니다. 무함수는 어떤 이냐? y축 대칭이잖아.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봐라. 플러스 코사인 그래프에다가 코사인 x 플러스 30을 대입하나 빼기 30을 대입하면 그 값이 무조건 뭐 할 거예요? 같죠. 그래서 코사인 30. 그래서 이렇게 음각도 무조건 양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무조건 코사인만 플러스가 돼요. 그럼 사인은 뭐가 되니? 사인 30에 빼기가 하나 붙어야 됩니다. 기함수니까. 탄젠트도 빼기 붙고 탄젠트 30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이거는 뭐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각 변환할 때 예를 들어서 코사인 뭐 750도가 있다 치자. 360도를 초과할 때는 뭐 하면 될까요? 360도 무조건 빼버리면 됩니다. 왜? 만약에 코사인 300 만약에 90도가 있다 칩시다. 360도 그림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면 즉 360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럼 360도는 뭔도하고 똑같니? 동경으로 보면 0도하고 똑같은 거죠. 맞죠? 1이 되니까 360도 들어가 버리면. 그래서 360도를 초과할 때 360도 무조건 빼버리면 됩니다. 그럼 750도를 볼 때 뭐가 되니? 이게 360도가 몇 번 나오니? 2번 더하기 30이 되죠. 그럼 360도는 0도예요. 그럼 바로 날려버리면 됩니다. 그럼 사인, 코사인 30가 왔습니다. 이제 하자. 18번. 18번에 보면 이제 이 학교 시험 칠 때 이런 문제를 주는 겁니다. 총 6번의 각 변환을 해야 됩니다.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작 해보세요. 답 적어 놓을게요. 이게 학교 시험 놓으면 이제 피곤해. 이 못하면 한 문제 푸는데 시간 무지하게 가버립니다. 답을 내 적어 놓긴 게 답본 사람은 딱 보세요. 안 되면 집에 와서 또 다시 한번 보고. 유인이 선생님이 풀어오는데 풀어왔어? 네. 풀어. 근데
그 4페이지까지 지금 해. 네, 지금까지 안 하면 뭐 하고 있었니? 네. 아니 하는데요. 어. 너무 어려워요. 나왔어. 계산. 어? 계산. 여기 들어와. 내가 한번 할까? 이 정석 실력 같은데 보면 오 나왔어 승민이. 아니요. 예. 여기 학교 시험 나오면 이거 엄청 아들이 당합니다. 그 정석 실력에 뭐가 있다고요? 이 문제 유형이 상상 초월 계산 문제들이 많아요. 옛날에 내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아무거나 딱 이런 거 내가지고 누가 빨리 풀기 풀고 있죠. 지금 죽어는 다르네. 안 틀리. 이런 거 90 곱하기 써가지고 그렇게 못 풀어냅니다. 공식 한 10개 정도 공식 통째로 다 외워가지고 바로 풀어보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맨날 90 곱하기 하면 존시를 풀어. 근데 그 열 몇 개를 외우는 것보다 이게 낫겠죠. 쌤 외우고 있어요. 22년 전에 공식을 내가 어째 외웠는지. 첫 해 딱 시작하고 내가 바로 이거는 학생들한테 가르치면 안 되겠구나. 우리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 다 외우거든. 보각 공식에서 기억도 안 난다. 자, 뭐 한번 해볼까요? 6개 다는 못하고 솔직히 한 3개만 할게요. 750도는 얼마 되네? 360이 두 번 나오네. 더하기 30이네. 그럼 바로 날려버리면 되죠. 아하, 코사인 30 따라서 2분의 루트 3. 360 넘어간 건 무조건 날려버려야 돼. 360 곱하기 100이 60이네. 땡큐죠 이거. 이거 각변하고 지금 이상한 놈이죠. 사인 60 2분의 루트 3이네. 이래야 되겠죠. 이거 360 안 늘어났네. 각변환해야 되겠네. 그러면 뭐 2, 45 하면 되겠네. 짝수네 그대로 나가겠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짝수네 그대로 나가겠네. 자, 그 다음 부호는 여기서 결정된다 했죠. 몇 사분면가? 3, 4분면가. 그럼 사인은 음수네. 여기가 음수부터네. 그럼 빼기 2분의 루트 2다. 이렇게 해주겠죠. 그 다음 것도 똑같은 원리로 지가 한 번 더 해주면 됩니다. 360도 초과하는 건 그 360을 가지고 풀어주니 훨씬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거 한번 보자. 2번도 왼쪽 거만 할게. 너무 많다. 이거 집에 와서 숙달시켜야 됩니다. 학교 시험 나서 이런 거 가지고 시간 질질 끌면 안 됩니다. 단순 노가다죠. 자, 들어갑시다. 자, 미지수가 나왔을 때가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90 곱하기 1 빼기 세타이가. 그러면 홀수니까 뭐로 가겠네? 홀수니까 이 값이 코사인 세타로 가겠죠. 코사인 세타로 가겠죠. 그런데 미지수가 나왔을 때 무조건 약간이라 생각하세요. 무조건. 항상 맞습니다. 무조건. 즉 이 말이 뭔 말이냐면 90 가까이 갔습니다. 근데 약간 빼라. 그럼 약간 빼니까 뒤로 돌아오겠죠.
그럼 몇 사분면각이 됩니까? 1사분면각이 되는 거죠. 그럼 사인은 양수죠. 그래서 그대로 이거 양수 되는 거예요. 약간으로 생각해 미지수는 무조건 맞습니다. 약간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약간이 아니어도 맞습니다. 100도가 나와도 똑같이 맞습니다. 오케이. 세타가 약간이든 뭐 중각이든 상관없어. 무조건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이건 어떻게 들어가면 된다. 자, 2파이 바로 빼도 되겠죠. 2파이가 몇 도고? 3파이는 2파이 더하기 파이 아이가. 2파이 하나 빼버리면 되겠죠. 그럼 파이가 됩니다. 그럼 파이는 180도 아이가. 그럼 90 곱하기 2 더하기 세타 들어갈 수 있죠. 짝수죠. 짝수죠. 그대로 갑니다. 코사인 세타 갑니다. 부호 생각해야 되겠죠. 그럼 180까지 갔습니다. 180까지 갔다가 플러스 약간 가세요. 그럼 몇 사분면각이다? 3사분면각이다. 그러면 탄젠트만 양수죠. 그럼 이 값은 음수 붙이면 이 사이에 음수 들어가면 안 되죠. 빼기 되니까 앞에 빼기 하나 적어주면 되겠죠. 이가 앞에 음수죠. 빼기 앞에 이 사이에 들어가면 코사인 빼기 하면 이 사이 곱하기니까 빼기를 앞에 적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다시 얼마? 90 곱하기 2 빼기 세타죠. 짝수죠. 그래서 그대로 코사인 세타. 그럼 약간, 그럼 180까지 갔다가 빼기니까 약간 뒤로 빽해야 되겠죠. 몇 사분면가? 2사분면. 사인이 양수입니다. 그럼 코사인은 음수. 그래서 여기 음수. 그럼 이거 두 개 날리니까 결국 이거는 뭐 코사인 세타는 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옆에 그 바를 한번 풀어보소. 침챙이 갈라프고 있어. 그 오른쪽 거 세 개 한번 풀어봐봐. 승민아 이해돼? 네. 예. 그럼 이 세 개 한번 해봐 빨리. 크게 말해도 돼. 아, 그래요? 어. 저 좀 이따 병원 가요. 왜? 감기는 가만히 있어도 나. 아, 그래요? 어. 감기는 집에 와서 오늘 숨 마시고 스트레스 없어지잖아. 따신 거 차 마시면서 한숨 자면 돼. 몇 분 자면 돼. 병원 갈 필요 없어. 성이 병원 식 1년 맞았던데. 니는 많이 아팠나? 코로나랑 아, 그거는 쟁이 정도 되면 가야 돼. 코로나 니 그거 아니지? 과 인사 두개 다. 그 마스크 안 쓰고. 아 아니라. 아니요. 아들 요새 코로나 독감 같이 걸리는 아들도 많고 대부분 안 걸리죠.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오, 아, 코로나 걸렸다. 한 번. 독감은 뭐 잘한 거 아니야. 독감 주사 한 번도 안 맞은 적 없어요. 독감도 한 번도 걸린 적도 없고. 네, 평소 좋아요. 왜냐면 내가 주사에 대해서 좀 민감합니다. 주사. 아, 주사기가 아니고 주사기. 주사 맞다가 한 번 쓰러지 기절한 적이 있어요. 와. 그거요. 아나필락시스 그런 거예요. 쇼크. 물론 2번 기절했어. 한 번 초등학교 때 그 뭐이고 일본 내염 주사. 일본 내염 주사를 왔다가 우리 때는 한 반에 한 60명 있던 시절이니까. 그럼 아들이 초등학교 때 주사 맞으려고 급내한다 이가. 학교에 와요? 예방접종. 예방접종 학교에 왔어 우리 때는. 그럼 양호 선생님이 딱 앞에 양호 선생님 나와가지고 의사 선생님하고 와가지고 주사를 놔줬어. 근데 아들이 안 나가기로 한 게 겁나고 우리 아들도 그렇죠. 그래가지고 주사 맞을 사람 하길래 저요. 딱 내가 자신 있게 그래가지고 선생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로 이제 그게 나갔죠. 그게 좀 자신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사를 딱 넣을 때 주사판을 딱 보고 있어요. 당당하게. 나는 안 무서워. 근데 그때 내가 억수로 긴장을 했는가 봐. 그 주사 맞다가 딱 그대로 알아보더라고. 다 맞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바로 기절했죠. 아니 나중에 뭐 이런 누가 막 때리고 있어. 아파요 하면서 뭐 자꾸 때려. 야무새 빰 때리고 있더라고. 아 죽었는데 자꾸 때리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맞는데 너무 신경 쓰면 피가 순간적으로 내려간대. 피가. 그럼 내 머리 좀 그래서 안 좋은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산소 공급이 떨어지면 이제 그게 기절한다고 합니다. 그럼 기절해줘. 한 번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친구가 축구하다 발목을 한번 크게 삐있어. 크게 한의원에 갔는데 이 한의원이 하여튼 정식 한의원이 아니야. 할아버지가 간판도 없이 하나 하는. 친구가 잘한다 해서 갔는데 이상 그한 데 들어가서 했어. 그냥 할아버지가 침을 놔주더라고. 근데 가만 있는데 또 머리가 어지럽더라고. 선생님 머리가 어지러워요 하다 또 바로 쓰러졌죠. 그때는 어떻게 쓰러졌냐면 선생님 머리가 어지러워요 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앞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 지금 갑자기 눈을 뜨고 있는데 깜깜해지 삐더라고. 선생님 하고 드듬고 가고 있었죠. 그 다음 기절했죠. 막 또 빰 맞았죠. 그 두 번의 아픈 기억이 있어가지고 주사 맞을 때 최대한 릴렉스를 해가 만들려고 노력하죠. 보고 있는데 힘들더라고. 자 합시다. 마지막 이 문제. 주사를 별로 안 좋아해요. 끝나는 거 아닌데 아주 이상하게 자꾸 한 번씩. 자 그럼 90 곱하기 2 더하기 세타죠. 짝수니까 어떻게 나간다? 그대로 나가죠. 사인 세타 그대로 나가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이고 180 갖다가 약간 그럼 3, 4분면이죠. 3, 4분면. 진짜 머리 어지럽네. 그럼 사인은 음수죠. 음수 해주면 됩니다. 자 이건 90 곱하기 2 빼기 세타니까 짝수니까 그대로 나갑니다. 자 180까지 갔다가 빼기니까 백 돌아가겠죠. 2, 4분면이죠. 2, 4분면. 그럼 이게 양수죠. 사인 2, 4분면 사인 양수죠. 그대로 플러스. 자 그럼 이거는 뭐가 돼? 90 곱하기 3이죠. 90 2분의 파이 90이 90 곱하기 3 더하기 세타죠. 자 그럼 여기가 홀수가 나왔기 때문에 뭐로 바뀐다? 코사인은 바뀝니다. 사인 세타로. 자 몇 4분면 각이고 90 곱하기 3 270도죠. 그대로 약간 넘어갑니다. 약간. 그럼 4, 4분면이죠. 그럼 코사인 양수죠. 그럼 그대로 양수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없어지죠. 그래서 빼기 사인 세타. 그런데 그 밖에 뭐가 있대? 이게 제곱이 있었죠. 그럼 제곱 붙으면 코사인 제곱. 여기 밖에도 또 제곱이 있었죠. 그럼 플러스 사인 제곱 되니까 답은 얼마 된다? 1이 된다 이 말입니다.